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가 최근 MBC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해서 큰 화제를 보았는데요. 돌풍을 넘어 국내 가요계의 지형까지 흔들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대화를 할 수 없고 음식 주문은 SNS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른바 친목 매장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기면서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 모셨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는 본체는 따로 있고 이들을 형상화한 2D 애니메이션 캐릭터지만 데뷔 1년 만에 실제 아이돌도 무시 못할 인기 아이돌이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61만 명. 최근 발매한 미니 2집은 발매 첫 주 56만 장이 팔려나갔고 지상파 음악방송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습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과거 사이버 가수 아담과는 다르게 최근 가상 아이돌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스캔들 등 사생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열린 가상 아이돌들의 팝업 스토어엔 10만 명이 몰려 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가상 아이돌들이 형성해가는 새로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참, 세 분의 한번 소감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최 작가님. 저는 사실 이제 플레이브의 존재를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선정해준 제작진에게 굉장히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왜요? 왜 무슨 신세계? 하나씩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저는 일단 몰랐고요. 제 주변에 플레이브라고 아세요? 이랬을 때 20대 여성분들이 알아요. 좋아해요 라는 분이 있고 뭐 별로지만 알고는 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놀랬고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접속했을 때 이 가상 캐릭터 2명이 앉아서 게임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실시간 방송도 하네. 그리고 거기 접속자 수가 몇만 명이었어요. 막 댓글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신세계구나 했습니다. M장은 좀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좀 익숙한 편이긴 했는데 네. 사실 되게 생경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왜요? 사실 뭐 지금 이전 세대들 같은 경우도 이 만화 캐릭터의 이 팬이었던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럼요. 저도 이제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의 한 주인공의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예. 관련된 굿즈나 뭐 유니폼도 사기도 하고 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그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지만 그 세계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팬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형태가 이제는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났을 뿐이지 그 심리는 사실 아주 새로운 심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오디오에서 잠깐 그러니까 스쳐 지나갔지만 이전에 사이버 가사라고 있었잖아요. 아담. 예. 그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이 그러니까 일단 가상의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노래 부르는 가수가 따로 있다. 이거는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담은 과거에 3D 그래픽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3D 모델링의 기본 요소가 이제 폴리곤인데 딱 보면
폴리곤 덩어리 같은 느낌이었다면 최근에 등장한 이 플레이브 같은 버추얼 아이돌은 쉽게 말해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약간 웹툰 속의 주인공 같은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체가 그러니까 약간 순정 만화 같기도 하고 뭐 요즘 인기 있는 그림체이고, 아무튼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은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서 놀랐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플레이브는 모션 캡처로 합니다. 이 모션 캡처가 뭐냐면 옛날 영화,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미스터 고라는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나오는 그 미스터 고가, 그 고릴라가 그냥 그래픽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몸에 센서를 다 부착해서 움직이면 그것에 기반해서 그 사물이 움직이거든요. 그 그렇죠. 캐릭터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누구죠? 그렇죠. 맞아요. 골룸. 골룸. 뭐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 대호, 뭐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다 이제 모션 캡처로 이루어졌는데, 이 플레이브가 멤버들한테 모션 캡처, 멤버들의 행동을 모션 캡처로 구현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실시간 리타게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멤버들이 춤추는 것도 볼 수 있고, 멤버들이 이야기하면서 움직이고 뭐 머리를 쓰다 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니니까 저기 그 누군가가 대기 모션을 취하면 그게 취하면 바로 네. 예, 전달이 되고,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예,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프로토 홀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서 어느 그 장소에 가면 멤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사진 찍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혹시 또 옛날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라는 혁신적인 영화가 있었어요. 실사와 2D가 합성된 예. 맞아, 기억나요. 진짜 그 영화의 출연자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는 박스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자기 옆에 이 플레이브 멤버가 옵니다. 와서 인사를 해요. 그 손을 막 흔들어줘요. 그럼 같이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 홀로그램 사진인데, 이걸 찍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개장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자격이 흔히 말하는 그 포토카드 앨범, 그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사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 행운의 추첨을 합니다. 예, 럭키 드로우 존이라고 해서 예, 여기서 그 미공개 포토카드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 이게 얘기는 여기까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캐릭터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굿즈.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 시절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완전 이 시조 같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쌍방향이 어려웠죠. TV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할 때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내가 언제든 원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실시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상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굿즈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 서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에 다 서사를 부여해서 세계관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아담 때는 그런 세계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부실해서 진짜 이게 신기하긴 했지만 내 마음을 줄 만큼의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플레이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플레이브 말고 또 있어요? 또?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오늘도 출근하는데 MBC 전광판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전광판을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 세계 아이돌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 아이돌 그룹을 향한 그 팬심하고 이런 버추얼 아이돌 그룹에 대한 팬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여성 팬들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캐릭터들도 엄청 팬덤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해적판으로는 오렌지 보이스라고 하고 이제 꽃보다 남자의 F4 있는데요. 저희 그거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막 학교 수업 시간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실사화돼서 내가 사진까지 찍을 수 있고 대화까지 할 수 있다. 내 눈앞에서 구현이 된다. 만약에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가능했으면 상당한 호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떤 그런 니즈를 기술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산업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말씀 들으니까 들었어요. 저 때는 그냥 책받침 스타가 다였는데 그나마 만화책이 낫네요. 네.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네. 마치 이제 뭐 강백호나 서태웅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이게 인기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지털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많은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곡이잖아요. 그렇죠. 곡이 좋아요. 곡이 좋고 네. 가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목소리는 예. 다른 누군가 가수의 그렇죠. 목소리입니까? 실제 아니면 사람. 컴퓨터? 실제 가수예요. 목소리 연기자들이 따로 있죠. 그래요? 네. 실제 가수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뿐인 겁니다. 얼굴 예. 없는 가수. 예. 얼굴 없는 가수의 21세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멤버들 보컬 간의 하모니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요즘 이제 빅뱅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들으면서 빅뱅의 귀한 내지 재현이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고 빅뱅 팬이셨나 보다. 아무튼 그리고 사실 그림체도 되게 좋아요. 보통 이제 아이돌은 귀여운 컨셉 아니면 섹시 컨셉을 추구를 하는데 이 그림체가 순정 만화 같은 그림체이기 때문에 비주얼로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팬 서비스가 너무나 훌륭하죠.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요인은 이겁니다. 본체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 멤버들의 보이스, 목소리죠. 그다음 이 멤버들이 말하는 데서 드러나는 성격, 그리고 이 멤버들이 팬들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안 보여서 더욱더 음악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토크에 많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가수 아담 시절에는 아담이 말을 막 컴퓨터처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성우가 있고 근데 이 플레이브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뭐 이러면서 진짜 우리 주변에 20대 청년의 말투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곡을 그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겠지라는 것에 대한 뭐랄까 카운터 펀치 같은 곡인데 여기서 보면 그 편견을 불식하듯이 장기하 흉내를 내면서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러고 막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뭐 이것도 흉내를 내는 식으로 더욱더 인간적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 작가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자꾸 얘기가 어떻게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옛날에 SF를 보면은 네. 가상의 연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정되는. 네네. 그렇죠? 디지털 세계 속에서 네네. 연인.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영화 결국은 헐도 있었죠. 네. 그것의 아이돌 그룹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헐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예상된 답변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버추얼 아이돌은 사실 사람이죠. 멤버 본체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얼굴이 안 보이고 이 사람들의 사생활 같은 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음악이라는 본질 그다음 얼굴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통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정환 같은 선수가 너무 잘생겨서 평가절하됐다. 그러니까 그런 장막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 멤버들이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1년 전에 자신에게 보내는 그 편지라는 프로그램으로 뭐 하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 울면서 세상의 편견과 무모하다는 평가에 맞서서 1년 동안 고생했던 자신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 대목이 진짜 좀 심야 라디오를 듣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또 사회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잠깐 새끼로 빠지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걸 아이돌 그룹만이 아니라 시사 프로에서도 구현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M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연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그 농담 삼아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런 즉흥적인 생각까지도 AI가 구현 가능한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예,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어떤 신념과 관념까지도 표현해낼 수 있는 AI 캐릭터가 생긴다면 그렇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 동시에 3개 방송도 출연이 가능하고 4개 방송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일자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와. 네. 여- 아니 얼마 전에 아나운서를 지방 방송국에서 뽑으려고 하는데 아나운서 지원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지역 방송국이라. 그래서 거기 아나운서를 AI 아나운서로 대체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팬들도 생겨나고.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다시 플레이브 버추얼 아이돌 얘기로 돌아오자면 우리가 이제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뭐 AI가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버추얼 아이돌은 사실 그냥 진짜 아이돌이고 예, 그냥 이미지만 애니메이션을 쓸 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디지털 기술 때문에 새로운 호기심으로 신세계가 열렸구나라고 진입을 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들의 인간성에 더욱더 매력을 느껴서 이게 가장 큰 그러면 차이점이다. 아까 이제 실제 가수는 따로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플레이브라고 하는 그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인물들도 네. 고정되어 있고 실제로 있고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이미지를 벗고 실제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요거는 사례로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인형탈을 쓰고 연기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한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언론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팬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입 밖으로 내는 것은 굉장히 비매너적인 행동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언론에서도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펭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연기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입 밖으로 내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팬덤에 대한 존중이라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련 기사나 댓글에 이거 뒤에 뭐 아무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추정글들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뒤엔 실제로 이 사람이 목소리의 있으니까요. 주인공은 네. 실제 누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걸 다 삭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댓글은. 네. 그러면 이 플레이브는 계속 끝까지 플레이브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불물율로 통하게 된 거죠. 그만큼 팬들과 아티스트 사이에 서로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캐 확장인데 부캐에 대한 설정을 지켜주자는 약속과 신뢰가 네. 형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자꾸 생각이 콩밭으로 갈까? 저희 4명이 지금 다 해갖고 네. 유튜브에서 시사 프로 하나를 해요. 그래갖고 그냥 생각도 내 생각하고 목소리도 내까. 근데 제 얼굴만 차은으로 딱 바꿔. 이 기술을 적용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요 시장의 변화 제작진이 제작진이 무리입니다. 바로 모니터로 무리입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이 주네요. 시장이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변화해왔던 그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잘생긴 아이돌이나 스타의 얼굴로 이렇게 가상의 스타의 얼굴을 바꿔주는 걸 통해서 뉴스 인터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방식은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어설프게 현실 흉내를 내는 게 오히려 이입되는데 방해가 됐던 거죠. 이 불편한 골짜기가 됐던 불쾌한 겁니다. 골짜기. 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익숙한 2D로 아예 가게 된 겁니다. 일부러. 일부러.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웹툰을 통해서 이런 세계관이나 이런 비주얼에 익숙해져 있던 팬들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시장을 딱 정해놓고 가니까 더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거죠. 불편하게 그냥 어설프게 현실인 척하는 것보다 차라리 확고하게 이 세계관을 만드는 게 팬들에겐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팬심의 어떤 본질은 어떤 실제 아이돌 그룹과의 어떤 일체감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를 어떤 그 느끼고자 하는 어떤 그 욕구.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팬들 댓글을 봐도 정말 노래가 좋다. 그러니까 진짜 가수를 대하듯한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게 팬덕질 해보신 분들 사이에선 얘기하거든요. 팬덕질의 끝은 2D다. 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이제 본캐를 알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숙된 문화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나온 이 버추얼 아이돌 같은 새로운 대중 가수가 출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토양이 이제 우리 사회에 갖춰졌고 사실 그 일반적인 아이돌들 옛날에 얼굴 없는 가수들은 대부분 뭐 외모에 자신이 없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신비주의. 신비주의거나 그 둘 중 하나였어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아이돌의 과거 사진을 찾아볼 만큼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 성형수술 몇 개 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브는 그런 일반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택하고 자기들의 모험을 위해서 네. 땀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사람들이 응원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1부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시끄러운 대화 등이 금지된 무음 매장, 일명 침묵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든 말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문도 SNS 메시지나 메모로 해야 하고 귓속말조차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곳은 핸드폰을 반납하는 게 매장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규칙에 방문객들은 오히려 온전한 나에 집중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침묵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현대사회 속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는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발달로 과잉 관계 시대가 되며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반영된 현상이라며 앞으로 침묵 매장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편에서는 SNS 사용이 어려운 세대 등에겐 불친절한 콘셉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건데요. 쩝쩝대면서 밥 먹는 분와 마시고 가는 분은 못 가겠구나. 진짜 민폐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럴 거 아닙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소리를 심하게 내면 주변의 눈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아무튼 그게 근데 쩝쩝 소리나 캬 소리, 쩝쩝 소리가 저주파라서 네. 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저주파가 잘 들리고 젊은 사람한테는 고주파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젊은 확실한 사람들이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대단히 우리만큼 과학적이네요. 거슬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룰을 지키는 거는 세대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MZ 세대들이. 그 요즘 극장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봤어요. 네. 완벽한 침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게 과도해서 겨울철에 패딩을 입고 갔는데 패딩이 스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슥싹슥싹. 그 소리에도 옆에서 눈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부담돼서 어떻게 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극장 네. 못 가겠네요. 네.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팝콘은 그 뭐. 정도로 민감하고 아니 극장이란 공간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이 매너를 무엇보다도 이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강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아무튼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실태가 어느 정도인데요? 근데 많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는 동네의 작은 카페들부터 이런 분위기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문이나 음악 선곡 같은 것들도 SNS를 통해서 DM으로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쪽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고요. 예. 손님들에게만 이런 침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소음을 안 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음식이나 음료 주문할 때도 네네.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안 나게. 안 나게 하고 커피 머신도 안 쓰고 일부러 그라인더를 쓰신다던가 제빙기도 안 쓰고 얼음을 사다가 사용하신다던가 최대한의 소음을 자제해서 모두가 그 공간 안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거죠. 그 신촌에 침묵 카페가 있는데 가보셨어요? 저 사실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음. 거기는 주문할 땐 얘기해도 돼요. 쪽지로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다행이네요. 되고 네. 대신 이제 입장료가 있어요. 10,000원인데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이용할 수 있고 음료 추가 주문하면 이용 시간 늘어나는데 예.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고요한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만 와라. 이게 컨셉인 거죠. 그래요? 저는 이게
그 컨셉을 듣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기는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뭐 업무 때문에 좀 덜 친한 그런 사람들과는 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책에서 아마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라는 책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친한 사이는 침묵이 서로 용인되는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구를. 그렇다면 왜 덜 친한 사람과는 그 침묵이란 게 상당히 어색함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에 혼자 가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지인과 가면 아 되게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연인이 가면 눈빛으로 말해요. 이 모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연인은 이 카페에 그러니까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이 카페에 오는 손님들의 그 니즈와 참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와서 공부하고 책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배경이 혹시 그겁니까? 그러면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막 그러니까 그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 공부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원적. 이게 이제 인기 있는 이유를 조금 제가 돌려서 얘기해도 되나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제가 요즘 책 낼 때 표지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10년, 7, 8년 전쯤에 독서 시장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20, 30대 여성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책은 읽는데 언제부턴가 책을 안 사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그리고 소장 가치가 있는 책만 사게 되는 거죠. 왜냐? 이유가 왜냐 따져보니까 결국 주거 문제였던 거예요. 대부분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책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늘 공간의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표지가 예쁘거나 아니면 아예 두꺼워서 책장에 꽂았을 때 뭔가 보람이 느껴지거나 야, 그래요? 아니면 인생 책으로 여길 만큼 소장 가치가 있는 책만 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을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시원, 어떤 사람은 뭐 5, 6평짜리 원룸에 살다 보니까 거실이나 서재가 따로 없는 거죠. 층간소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카페를 확장된 거실, 확장된 서재로 쓰는 건데 예. 이게 기본 전제인 거죠. 근데 한국은 또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카페도 좁잖아요. 근데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스탱벅스 같은 그 프랜차이즈점이 아니라 소규모의 아기자기한 그 주인장의 취향이 묻어 있는 예술적인 카페들을 좋아하죠. 근데 이런 데는 옆자리의 손님에 따라서 이 공간이 천국이 될 때도 있고 지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페는 작업실 겸 서재이기 때문에 같은 가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한 장소를 공유해서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무음이 네. 좋은 게 아닌 게 이제 도서관을 이용해 보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생활 노이즈가 있으면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런데 정말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적이 흐르는 도서관 같은 데 있으면 조그만 소음에 자기 민감해져요. 민감해지죠. 맞아요. 오히려 신경이 더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침묵 카페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생활 소음은 들립니다. 그러니까 네. 대화에서 오는 그 불편함. 그러니까 옆자리에서 내가 원치 않는 뭐 주제를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런 걸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좀 독특한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외롭지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네. 건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크죠. 조용하고 싶지만 고립되고 싶진 않아. 오호.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가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밤에 정말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 어디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술 마시기엔 좀 부담스럽고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에 조용한 카페를 찾아서 갑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나랑 비슷하게 혼자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용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만 서로에게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연대할 수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혼자 오는 건가요? 대부분? 혼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제주에도 이런 유사한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혼자 여행 오신 분들 이라고 하니까 아마 뭐 지인이랑 같이 가는 분들보다는 이 고요함을 그렇지만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됐다기보단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안에서 이런 조용함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거 옛날에 같더라고요. 대학교 도서관 같은데
그 자리를 잡아놓고 공부를 딱히 안 해도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충족감이 내가 있죠.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내가 잘 있다라는 살고 정서적 있구나. 만족감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야. 자리 맡아놓고 딴 데 가서 놀아도 왠지 도서관에 자리 맡아놓으면 공부를 좀 한 것 같은 느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에서 어떤 카페가 등장을 했냐면 대화 카페라고 해서 네. 서빙해 주는 분이 옆자리에 앉아가고 같이 얘기를 들어주는 카페가 되게 유행하고 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봤던 것 뉴스로 본 적 같아요. 혹시 예. 그 기억나세요? 그 뉴스가 네네네.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있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중년, 네. 중년의 고독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막 털어놓고 싶은데 가족한테도 못 털어놓고 직장에서도 못 털어놓으니까 혼자 와서 푸념하는 네.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절실해서 그런 카페가 성업 중이다는 걸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네. 오. 인간에겐 다양한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소음을 내면 쫓겨납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주의를 받겠죠. 쫓겨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왔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약속된 공동체라서 뭐 일탈행위 같은 거는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래요? 저는 그럼 쫓아낼 때도 문자나 SNS로 주의나 경고를 주는 건가? 그거는 이런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눈빛만으로 아, 손가락으로 눈빛으로. 눈빛만으로 알지 않을까요? 여기 온 분들 대부분 내향적일 텐데. 딱 째려보면서 턱만 한번 돌리면 돼요. 네. 거의 뭐 그래도 돈 내고 온 손님인데 이틀만까지는 안 하겠죠. 네. 아 그렇다. 그 말이 와닿네요. 그러니까 외로운데 그렇다고 고립되기는 싫다. 예. 외로운데 혼자 있으면 더 외롭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나와 참한 비슷한 느낌도 존재가 약간 있다는 들고 것만으로도 좀 예. 그렇습니다. 그 근데 무언의 연대감. 다른 사람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모르는 사람을 새로 알아가고 이런 과정은 또 귀찮거든요. 피곤하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컨셉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럼 또 다른 컨셉의 어떤 뭐 식당이나 카페가 좀 있습니까? 그 대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바? 사실은 저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은 극단에서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 가면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엄청 육식을 많이 하고 1인분도 엄청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체중이 늘어나서 뭐 환경도 생각하지만 채식주의 식당이 많이 생기듯이 이 지금 아까 부동산 문제로 돌아오자면 그 동네에 있는 위스키 바에 가면 다들 바에 앉잖아요. 다들 혼자 와 있어요. 그러면 서부 영화 탁 들어와서 예. 위스키 한 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오르면 다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예, 그 바는 어느 순간부터 왕성하게 대화를 하는 바가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거기에 처음 가는 그 좀 내향적이고 낯가리는 사람은 거기서 너무나 고독해요. 나만 잘 모르기 때문에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공간이 좁으니까 거기서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안 풀리고 집에서처럼 고즈넉하게 지친 자기 자신을 달래줄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안티테제로서 침묵바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 거죠. 아까 버추얼 아이돌 그룹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열광하는 이제 팬들은 대부분이 MZ 세대죠. 예. 네. 그럼 이 무음 매장 같은 경우도 주로 MZ 세대들이 애용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MZ 세대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그 요즘 40, 50대, 뭐 60대 독신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분들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MZ이지만 40, 50대 혹은 60대 손님들도 꽤 온다고 점주들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까지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2030 세대, 이른바 MZ 세대의 손님들인 건 맞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더 연령대가 높은 분이라고 한 마포에서 유사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분위기를 좋아서 찾아주시는 분들과 한번 체험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봐요. 제가 별로 말이 없거든요. 네. 그러세요? 저는 의외로 진행자님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 가서 거 같죠. 가서 좋아하시는 역사책 2시간 읽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책 몰입 잘 되면 한 잔 더 주문해서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연결이 네. 돼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올해 대한민국 외로움 지수가 작년이 최고조였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버추얼 아이돌 그룹하고 약간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주변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가 되지 못할까라는 이야기로까지 이건 약간 확장해서 얘기가 좀 될 그죠. 수도 있는 그렇게까지 거예요. 생각해볼 바도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경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 건 밖에서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뭐 뭔가를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다 너무 비용이 들고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친목을 도모하다 보면 비용이 든다. 네, 뭐 그러니까 연애도 안 한다, 뭣도 안 한다 이렇게 좀 음. 개인으로 수렴되는 게 또 사회적인 맥락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곤 싶은데 네. 만나서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도 큽니다. 그것도 크고.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르트르가 오죽하면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까지 그런 말 했겠어요. 했죠. 예. 예. 그게 아주 예전 말인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혼자 있는 건 또 힘든데 사람 만나면 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큰 거예요. 네. 그래 그런 것을 유독 예민하게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갈 만한 곳들이 이제 네.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기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놀랬던 기사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본 건데 지금 운전면허 학원이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강생들이. 네, 대부분의 이 수강생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면허 따기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터뷰를 좀 해보고 알아봤더니 굳이 지금 당장 면허도 필요 없고 면허 학원 비용도 부담스럽고 내가 자차를 이용해서 다닐 일도 없고 그 비용 그 돈도 없고 내가 그렇게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 외에 사람 만나러 갈 때 차를 이용할 텐데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용적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허를 안 딴대요. 옛날에는 국가 자격증 일단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동차 면허부터 땄잖아요. 예. 이런 게 요즘 청년 세대의 모습의 단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혼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효율적 방식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카페도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카페의 컨셉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거리를 적정하게 두고 싶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거의 20년 만에 보는 건데 본인이 되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할 때 머릿속에서 계속 자리 잡았던 생각이 내가 친구들을 만나야겠다. 내 과거에, 내 어렸을 때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연락을 해서 만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친구, 지인, 나를 잘 아는 또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사실은 공동생활의 한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물에 비유한다면 이제 단독 활동을 한 호랑이나 이런 네. 만약에 동물이 그러니까 감정을 그러니까 사람만큼 만약에 느낀다고 치면 외로움을 느끼겠느냐? 안 느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림에서 비롯되는 감정 상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로 놓고 본다면 외로움, 그다음에 그 외로움을 뭔가 좀 즐기고자 한다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공동생활의 반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 공동생활의 양태와 성격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외롭기 때문에 뭔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피난처처럼 이 침묵 카페, 침묵 바로 가는 것만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사실 거기서 오는 고즈넉한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적당함이 갖춰져 있는 거죠. 적당한 생활 소음, 적당한 고독, 적당한 외출, 적당한 이동거리. 그래서 그리고 적당한 시간. 그래서 즐기러 가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년 사시사철 부산하게 살면 정신이 너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 그 열심히 뭐 활동적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잠깐 한번 여미고 하는 어떤 이런 삶의 과정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네네. 그건 오히려 권장돼야 될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어떤 그
무음 매장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네. 어찌 보면 그거는. 네. 그리고 집이 아닌 다른 공간이 주는 힐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책 읽을 수 있고 침묵을 즐기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네. 이제 다른 공간을 찾아 나가는 이유가 예. 집에서 이렇게 책 읽다 보면은 고개 돌려보면 아 이제 빨래가 밀려 있네. 빨래 해야겠네. 그거 말고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꾸 집어먹게 돼요. 집어먹게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제가 네. 증언을 하는 건데 집어먹게 돼서 힘들어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자꾸 눕고 싶습니다. 자꾸 눕고 싶고 저 옆에 보면 또 설거지 있으니까 설거지 해야 될 것 같고 또 TV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에 집중하기가 좀 힘든데 아예 내 생활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가면 나의 일상을 연상케 하는 물건들이 다 제거된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있죠. 책 읽기 아니면 음악 듣기면 음악 듣기.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방해하는 다른 물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호캉스도 엄청 좋아하나 봐요. 네. 딱 내 생활적인 아주 생활이라는 게 사실 찌듬이라는 것도 연결이 네. 되는 건데 그걸 싹 완벽하게 제거한 공간에서 온전히 쉬고 싶다. 이것도 이 친구 카페랑 또 연결이 되는 근데 것 이제 같습니다. 비용은 싸니까요 호텔보다. 카페가. 그렇죠. 더 가성비가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여기서 이 그 매장을 그 열었던 분들의 그 촉, 네. 그죠? 삶의 양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초기 발동이 된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제가 역시 그래서 생활 속의 발견이 되게 중요한 네.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묵 카페의 그 홈페이지 카페 안내문을 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분은 진심으로 그런 공간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걸 너무나 좋아했는데 어떨 때는 카페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옥이 되기도 해서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사회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럴 수 있죠. 예, 본인이 가고 싶었던 공간을 그냥 구현해 놓은 건데 그분과 같은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에 또 어디에나 진상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지금 음료 시켰는데 말도 못하게 말이 되니 이렇게 그렇죠. 항의하는 분들 나오지 않나요? 네. 그게 근데 법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이 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만 가셔야죠. 예. 네. 제가 이제 고깃집 예전에 운영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어.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손님과만 대화를 한다라는 원칙을 저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혼자 고기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구나. 꽤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손님들도 다양한 게 와서 조용히 그냥 혼자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에 반주하면서 드시고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 네. 오면 저하고 이 고깃집 사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럼 시시콜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걸 내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기준이 먼저 말을 걸어오면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딱 필요한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대화만 한다. 되게 현명한 기준이시네요. 사실 네. 논의를 좀 확장해 보자면 우리 사회 대화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타다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사님과의 대화가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기사님이 정치적인 얘기 꺼내고 막 너무 불편해서 이동 시간 동안 너무 힘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욕구 때문에 타다가 나왔던 거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 근데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제 분위기를 먼저 아는 말을 거죠. 그러니까 꺼내지는 않고 손님이 네네. 말을 걸어오면 그렇죠. 이때다 하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옛날보다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종종 듣는 얘기가 이제 택시 타면 우리나라 사람 맞으세요? 말씀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국적으로 생기셨죠. 네. 저런 수염이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부러운 지점이에요. 해밍웨이 같은 느낌. 뭐 그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죠. 때로는 어떤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네. 어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만의 뭐 고독을 즐기고자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삶은 결국은 단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결국은 다양한 매장도 나온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고 네. 아닌 분들은 어울려서 왁자걸 또 술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다 살아가는 모습들 아닌가. 네. 한 분이 그 두 개를 다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이 예. 너무 부산하게 살다 보니까 여기서 잠시 멈춤, 일단 멈춤 이런 용도로도 좋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